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기가 막힌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지만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남편이 저지르게 되었고, 저는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쉽게 분노를 삭힐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지금 현재 중학생이 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는 세월 동안 크게 문제될 건 거의 없었어요.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내성적이라 표현 자체도 잘 안 해서 주위에서 소극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죠. 그래서 회사 집 말고는 다른 생활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정적인 부면이 많아서 항상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좋았지만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걸 상당히 꺼려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는 자체를 싫어해서 그런 자리를 항상 피해 다니기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회사 사람들도 더 이상 함께 하는 걸 원하지 않을 정도로 남편의 성격은 확실히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런 점에 대해 크게 문제를 삼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조건 가정이 우선이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목격을 했던 장면은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날도 일찍 퇴근했는지 현관의 신발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부르면서 장봐온 물건들을 식탁에 올려놓았는데 남편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안방 문을 열자 베란다 문을 굳게 닫아놓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평소에는 웃음기가 거의 없던 사람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다가가 베란다 문을 두드렸고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홍조가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방으로 다시 돌아와 장봐온 물건을 정리하면서 뒤따라 나온 남편에게 누구길래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통화를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내가 들어오는 소리 못 들었어? 몇 번이나 불렀는데. 누군데 당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즐겁게 통화를 했던 거야? 아, 별거 아니야.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우리 회사 쪽으로 발령이 났거든.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 것들 대충 얘기해주고 있었어. 처음부터 딱딱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 꽤 많이 부딪혀야 할 것 같거든. 남편의 목소리가 상당히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 몰래 누군가에게 마음을 품고 있을 정도로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던 남편의 성격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인가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가꾸는 거에 대해서도 시간조차 아깝다던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자인 제가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저에게 발각된 것도 없었고 어떠한 증거물조차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남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동을 살피고 있었죠.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있었고 누구보다 제가 그 사람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 실망을 안겨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워낙 내성적인 성격에 항상 가정을 우선시했던 사람이라 바람 피울 정도의 그릇은 되지 못한다고 거의 확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과 모습들이 낯설어서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은근슬쩍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게 되었네요. 항상 똑같지 뭐. 맨날 반복해서 보는 사람들이고 하는 일에 변화가 없는데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건 왜 물어보는데? 아니, 요즘 내가 당신의 모습을 쭉 지켜봐오고 있는데 예전보다 상당히 밝은 모습 같아서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매일 얼굴에 웃음꽃이 폈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최근 들어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향수라면 기겁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에 향수를 뿌리고 다닐 정도면 많은 변화가 생긴 거 아니야? 여태까지 내가 봐왔던 당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나도 이참에 내 성격 좀 고쳐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동안 살면서 꾸미는 건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당신이 알아봐 줄 정도면 내가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니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네. 나도 이제 좀 달라진 삶을 살아보려고. 회사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시간 좀 가지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지 안 되겠어. 전에는 당신과 은찬이한테만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은 우리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으니 나도 이제 주변을 살펴야 하지 않겠어? 그간 워낙 무심했던지라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 내일은 회사 사람들이 나랑 술 한잔 하자는 말까지 나왔다니까.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주위 사람들도 다가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앞으로 모임에 빠지지 않을 생각이야. 당신이 변화하려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우리 가정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주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이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불안함은 여전했고 무엇 때문에 그런 변화를 생각한 건지 저 또한 진지하게 남편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런 생활들이 점점 반복이 되어가면서 제가 걱정하고 있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워낙 술도 안 마시고 남들과는 다른 생활 패턴을 유지했던 사람이라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날이면 집안 곳곳에 구토를 반복했고 변기통을 끌어안고 쓰러져 잔다든지 술에 취해 길에서 자다가 경찰서에 들어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저도 사람인지라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그냥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당신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몰라? 지금 우리 생활을 봐봐. 이게 가정을 꾸린 집안의 가정이 할 짓이야? 술도 잘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무리하게 마셔서 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나는 당신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워낙 내성적이라 사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서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것 같았는데 이건 변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당연히 회사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술이 좀 과하게 마실 때도 있는 거지. 몇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나를 꼭 그런 식으로 몰고 가야 돼? 당신이 이러는 거 나한테 조금도 도움 안 되니까 쓸데없이 참견할 거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이젠 나한테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들 누가 제일 많이 지켜보고 있는지 알아? 당신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오면 은찬이가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은찬이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꼭 그런 모습을 아들한테까지 보여줘야 하는 거냐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와. 남편은 제 말이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입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저와 남편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은 자기 아빠를 무서워하면서 어디 아픈 건 아니냐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생활을 반복해서 유지해오며 저와 아들을 계속 힘들게 하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는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뻗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고 켜져 있길래 남편의 손에서 꺼내 확인을 해봤는데 불과 몇 분 전까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왔고 제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인 것 같았는데 남편에게 과장님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루 즐거웠다며 하트를 여러 개 보냈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의 생활이 노출되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성격이라 개인 사생활은 존중해 주길 원해서 저도 웬만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과장님이라고 얘기했던 한 여자 직원은 알고 보니 얼마 전에 다른 회사에서 남편의 회사로 옮기게 되었던 여자 직원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문자를 쉬지 않고 주고받는 것도 모자라 통화 시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보통 때면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확인을 못했었지만 남편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온 바람에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저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언제나 단답형이었는데 그 직원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현관 앞에 누워서 쓰러져 자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네요. 그날 남편의 핸드폰에 있던 모든 걸 전부 다 확인을 했고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직원이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 중에 제일 충격적인 대화 일부를 공개할게요. 여기 직원들은 전부 다 유부남, 유부녀라. 윤대리는 쓸쓸하겠소. 데리고 갈 사람이 여기 회사에는 없잖아. 본사는 직원들도 많지만 여기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몇 명 되지 않거든. 나랑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결혼 생각은 전혀 없는 거야? 좋은 남자를 만나질 못해서요. 저는 결혼 안 하고 싶겠어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긴 하지만 마음 맞는 남자 찾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40 중반인데 누가 저를 데려가겠어요? 평생 혼자 살아야 할까 봐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데? 윤대리가 마음 가는 남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봐. 내가 만약에 유부남이 아니었다면 윤대리한테 고백했을걸? 성격도 좋고 외모도 빠지지 않는데 몸매도 좋잖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대리를 데려가는 남자는 정말 좋겠소. 솔직히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젊었을 때 멋모르고 결혼을 해서 잃은 게 많은 것 같아. 그럼 과장님이 절 데려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 회사로 옮겨졌을 때 과장님이 저를 제일 많이 신경 써주셨잖아요. 나는 유부남이잖아. 가정도 있고 중학생 된 아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윤대리가 농담이 심하네. 저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데요? 제가 무슨 생각 없이 막 나가는 20, 30대 애도 아니고 이래봬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40대라고요. 괜히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여러 남자 만나봤지만 과장님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과장님도 방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아서 데리고 갈 남자가 부럽다고요. 그럼 그 남자가 과장님이 되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좀 솔직해지자고요. 서로가 느낌을 주고받고 있는 걸 아는데 계속 모른 척한다고 얼마나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무작정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저랑 연애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비밀 연애 하실래요? 남편은 여자 직원의 직설적인 질문들에 대해 거절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회사 직원들과 함께 하는 줄 알았지만 모든 것들은 거짓이었고 그 여자 직원과 단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잠 한숨 못 자가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남편은 여자 직원과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모든 걸 신경 쓰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남편이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통화 기록 전부를 제 핸드폰에 증거를 남겨두었고 현관문 앞에서 퍼질러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큰 배신감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신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남은 반찬 찌꺼기들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 먹어치우며 살다 보니 살도 쪘지만 임신을 하면서 배도 트고 얼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남편의 핸드폰 속에 찍혀있던 그 여자는 나이가 저와 비슷한데도 상당히 잘 가꾸고 있었어요. 저와 당연히 비교가 되겠지만 그래도 가정을 위해 이 한 몸 포기하면서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날이 갈수록 집에 들어오는 시간보다 밖에 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정말 멍청했던 게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고 정말 오래간만에 화장대에 앉아 거울을 쳐다보면서 어색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짙은 화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이쁜 옷을 하나 골라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저에게 다시 돌아와 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경악을 했네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시간에 어디 나가려고? 왜 안 하던 화장을 하고 평소에 불편하다고 입지도 않던 옷까지 걸친 거야?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오래간만에 신경 좀 써봤는데 어때? 나 괜찮아 보여? 이렇게 분위기에 반전 좀 주면 느낌이 다르잖아. 당신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집에서 이러고 놀 시간에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좀 하고 은찬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경이나 더 써줘. 분칠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거지. 당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여자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봤자 내 감정에는 조금의 변화도 생기지가 않아. 여자는 애를 낳기 전까지가 여자인 거지. 애를 낳는 순간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당장 얼굴에 떡칠한 화장 좀 빨리 지우고 밥이나 차려.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전에는 내가 제일 이쁘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당신은 내가 집안 살림만 하는 여자로밖에 안 보여? 나도 은찬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날아다녔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남편은 귀가 따갑다면서 듣기 싫어했고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옷을 갈아입곤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 오늘만큼은 나가지 말라며 신발을 신고 있는 남편을 멈춰 세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아들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자기 아빠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제가 눈물을 흘린다면서 예전에 자상했던 아빠로 돌아와 달라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 아들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잠시 동안 지켜보더니 잠시 동안 혼란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핸드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길래 저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와의 인연은 끝이라고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한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아들은 밖으로 나간 자기 아빠를 데려오게 하려고 신발을 신고 뒤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집 밖에서 무언가 엄청난 소리가 저희 집에까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밖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창밖을 바라봤는데 제 아들이 도로가에 쓰러져 있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란 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급하게 아들한테 달려갔어요. 남편을 쫓아가겠다고 무턱대고 앞만 보며 뒤따라가다가 옆에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목격한 남편은 넋이 나간 상태로 쓰러져서 미동조차 없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들은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곧장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고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생사가 갈린 상태에서 오랜 시간 수술대에 올라간 아들은 한참 뒤에서나 수술실에서 나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병실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지금도 몸이 많이 안 좋아 언제 쇼크가 찾아올지 모른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네가 은찬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 여자가 그렇게 좋디? 네가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냐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나만 알고 있었는지 알아? 은찬이도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바람을 피우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던가. 왜 은찬이가 생활하는 범위 내에서 바람을 피워서 나 말고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들키냐는 거야. 애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 그래도 우리는 당신이 다시 되돌아올 줄 알았어. 은찬이가 그러더라. 그 여자가 화장도 이쁘게 하고 몸매도 좋아서 당신이 마음을 뺏긴 것 같다고 나한테도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으라고 얘기했어. 그럼 당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었다고. 그래서 은찬이 상처 덜 받게 화장도 하고 평소에 입지도 않았던 옷까지 입었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도 보려하지 않고 그런 막말을 쏟아부어서 애한테 상처를 줘? 왜 아무 말도 못하는데? 당신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만약 은찬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기라도 해봐. 그땐 내가 그 여자랑 당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고 있던 핸드폰에서 쉬지 않고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딱 봐도 내연녀인 걸 알 수 있었지만 남편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가족이 우선일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의 몸에 문제가 생겼는지 심정지가 오게 되었고 의사들은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깨어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오열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에 울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가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힘겹게 일어나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 여자가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다며 기분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제 팔을 뿌리치고 제 앞에서 등을 돌려 버렸어요. 그리곤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을 주위에서 듣기만 했지 그런 일이 저에게 닥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그 여자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다행히도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뒤이어 양가 집안 부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며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렸고 아들이 심정지가 왔는데도 남편은 내연녀의 기분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뛰쳐나갔다고 얘기하자 시부모님께서 쓰러지고 마셨네요. 결국 양가 집안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받았던 모든 피해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이런 것까지 전부 예상했다는 듯 제가 제시한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 주었어요. 남편의 행동은 하루빨리 저와의 인연을 끝내고 내연녀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내연녀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그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남편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둘 다 간통죄로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제도가 폐지가 된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남편은 절대로 저와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된 이후 단 한 번도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다행히도 조금씩 몸을 회복시키고 있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 대신 간호를 해주고 계셨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는 곧장 취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네요. 저는 정신적인 고통이 가시지도 않았지만 저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아들의 인생은 너무 불행할 것만 같아 저라도 하루빨리 회복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묵혀있던 제 전공을 살려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송년회 때문에 회사 식구들과 간단하게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식사만 대충 하고 눈치 봐서 먼저 일어나려 하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직원분들이 제 직책명을 부르며 자리에 앉아서 마저 식사를 하자는 말을 하길래 제가 사정을 얘기하려 하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저와 대학교 시절 때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미영아,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 여기서 오늘 회식하는 거야? 이게 얼마만이야? 나 못 알아보는 건 아니지? 어머, 너 성우 아니니?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보겠다. 나는 오늘 회사 사람들과 송년회가 있어서 간단하게 저녁만 먹고 들어가 보려 했거든.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그런데 내가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가봐야 하거든.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내 명함인데 여기로 전화하면 돼. 너도 회식 온 거지?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중에 다시 보자. 잠깐만, 내 명함도 가져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네? 명함에 적혀있는 회사명이 똑같은데? 부장님 오셨어요? 회사 장기 출장은 잘 다녀오신 거예요? 이분은 박미영 주임이신데요. 이번에 새로 입사하시게 된 분이세요.
아직 회사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으세요. 박 주인님, 인사드리세요. 이분은 저희 회사의 최 부장님이세요. 이번에 해외에서 2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아직 회사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부장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미영이 너 우리 회사에서 주임으로 입사한 거야? 앞으로 우리 자주 볼 것 같은데? 정식으로 인사나 좀 나눌까? 오래간만에 보게 된 친구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부장의 위치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제 직책명을 얘기하면서 반갑게 다가오자 직원들이 산채로 굳어졌고 저희가 친구라는 사실에 많이 놀란 눈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끌벅적하자 룸에서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조용히 좀 하라며 식당 전세 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전 남편과 내연녀가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발견하고 눈이 마주친 전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는 가까이 다가왔고 더러운 면상을 제 얼굴 가까이 붙이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제는 하다하다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우리는 이제 이혼한 사이인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따라온 거야? 돈이 필요해? 그렇게 많이 뜯어갔으면서 아직까지 더 뜯어갈 게 남았니?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지금 내 앞에서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도 은찬이처럼 똑같이 만들어줄까? 그 지긋지긋한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들은 뭔데 노려보고 있는 거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들이 더 밀어드네. 저기요, 술을 드셨으면 곱게 들어가셔야죠. 왜 여기서 난리를 치시는 거죠? 상황을 대충 보니까 단순한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혼하셨으면 서로 남이잖아요. 그럼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셔야죠. 과거에 결혼을 했던 사이라 해도 지금은 법적으로 남이잖아요.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들어가셔서 마저 한잔 하시던지 아니면 그만 행패 부리시고 나가주시죠.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 대충 알겠네. 당신도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내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나도 마음만 먹으면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쪽은 누구신데 이 사람 옆에 있는 건데요? 저는 미영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그쪽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남편은 제 친구와 얼굴을 붉히더니 멱살을 잡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내연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더니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저와 친구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남편과 친구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내연녀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던지라 내연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들었고 그동안의 분노를 전부 다 폭발시켰습니다. 내연녀는 술이 많이 취해서 맥없이 쓰러졌고 뒤이어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 붙였네요. 결국 식당 주인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는데 전 남편이 자신을 통제 못하고 경찰들을 뿌리치며 맥주병을 들어서 저에게 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제 친구가 몸으로 막으면서 머리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식당에서 친구는 구급차에 실려가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넘기고 싶지 않아요. 친구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 하네요. 남편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내연녀를 앞에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내연녀의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네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더군요. 이번 기회에 그 두 사람을 전부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고 싶어요. 절대 용서할 일 없고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네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